안녕하세요.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최근 노령연금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연금개혁이 18년 만에 드디어 여야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당이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소득 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음으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 13%에 더해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도부터 보험료율 3%, 소득 대체율 70%라는 모수로 출발했고 두 차례 연금 개혁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로 운영 중입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을 1988년 1차 개혁 때 9%로 올린 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되었고 보험료를 낸 기간에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은 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것을 되돌리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더 내는 만큼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식의 연금 개혁인 것인데요. 이번 소득 대체율 43% 합의로 인해 기금 고갈 시점은 최대 15년까지 늦춰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20일 정부가 공개한 재정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2%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1년이 되고 같은 조건에서 소득 대체율 45%를 가정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70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소득 대체율 43%는 기금 소진 시점을 2070년에서 2071년 사이로 연장될 전망입니다. 이는 현행 2056년 대비 최대 15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수치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서 연금 개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지만 아직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그 변수는 바로 연금액을 인구 변화와 연동하는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 여부입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이 자동으로 상승해 왔지만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면 수명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자연히 연금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국민의힘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여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연금개혁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가입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이 올해 통과가 된다면 가입자들은 이르면 내년부터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43%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은퇴 이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은 소득 대체율이 오르더라도 연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보험료율은 한 번에 인상될까요? 아닙니다.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게 됩니다. 올해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모든 세대가 0.5%씩 8년간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씩 인상이 돼서 2033년 13%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
이번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는 어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연간 1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를 유지했을 때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내야 할 총 보험료는 1억 3,349만 원이지만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면 40년간 내야 할 보험료는 1억 8,762만 원으로 5,413만 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 이번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월평균 소득 309만 원인 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9만 원 정도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바뀌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을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남들보다 긴 가입기간입니다. 오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납입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즉 추납이란 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199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납은 나중에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 훌륭한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 때문에 현재는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임의 가입자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전업주부 등이 노후를 위해 임의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임의 계속 가입자란 만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높이기 위해 지급 연령이 될 때까지 추가로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령연금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 두 번째는 연기 노령연금입니다. 연기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면 연금 수급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연기하는 1년마다 7.2%, 최대 5년 36%의 가산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에 수령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최종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연금 신청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기연금은 연금을 당장 타지 않아도 생활하는 데 큰 지장이 없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겐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연금 개혁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물론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기금 고갈의 연장도 중요하겠지만 노후 준비의 부족으로 노인 빈곤율 OECD 1위의 자리를 지난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등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적인 문제부터 최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어르신들의 노후의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제임스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보다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